안녕하세요.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신혜변호 신은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보통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드리기도 하고 정보를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일반 방송은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이니까 정확한 걸 드린다고 하지만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정보만 드리게 됩니다. 군더더기 쫙 뺀 정보,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저한테 정말 소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래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모든 사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사연 꼭 집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꼭 다음 방송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건 내가 과연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소송입니다. 내가 억울할 때 결국은 법에 국가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법원이에요. 근데 법원에 소송으로 하러 가려고 하니까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법심을 보게 된 계기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소송을 갔을 때 변호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고 딱딱하고 불친절한지 항상 갈 때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 법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하겠다. 사실은 그게 이제 사법시험을 보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마음속 밑에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의뢰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실제로 도움받고자 할 때 과연 내가 그 사람들과 공감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은 사실을 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정보를 드리고 싶은 게 변호사 잘 고르기. 자, 변호사 고르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디부터 가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 친구 중에 아니면 사돈의 8촌 중에 하나 변호사 있나? 이거부터 찾게 되죠. 그런 다음에 찾아가게 되죠. 두 번째는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옆집 순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죠. 영자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아는 변호사 있어? 그럼 그분들이 변호사 소개합니다. 일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고 자기가 잘하는 변호사 소개합니다. 자, 변호사는 자기가 잘하는 변호사를 소개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변호사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 한번 나가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핸드폰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일단 변호사를 검색을 해 보시는 겁니다. 방법은 사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일단 해서 직원이 있는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건 감 잡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방문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변호사 얼굴을 봐야죠. 얼굴을 봐서 잘생기고 예쁜 변호사 물론 좋지만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잘 싸워야 되는 변호사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죠. 도대체 변호사 된 지 몇 년 됐어? 그걸 보셔야 됩니다. 왜냐? 저같이 이제 이혼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그 소송이 시작해서 끝나기를 여러 번 해서 반복을 해야만 전문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해서 끝내고 소송을 시작해서 끝내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변호사 연차를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변호사를 골라야 되는 항목이 뭐냐면 어느 정도 인력을 데리고 있냐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호사가요. 자,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 나가서 상담해야죠. 그 다음에 서면 써야죠. 재판 가야죠. 이걸 다 어떻게 혼자 해요. 그 다음에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그럼 금융거래 내용 나와가지고 돈이 얼마에 어느 은행에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이걸 변호사가 혼자 분석을 해요. 당사자도 못하고.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있어서 이런 업무를 나눠주고 변호사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고 이런 일을 해줄 때만 변호사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변호사는 외모로 말로 재판에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쓴 서면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직업이 협업체계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병원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그럼 딱 말씀해 보세요. 누구를 골라야 돼요? 당연히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을 골라야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집을 살 때처럼 뭐 20군데 30군데 다닐 건 아니지만 두세 군데 정도 방문을 하셔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해보시면 변호사의 생각이라든가 일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여러분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가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의 첫 번째 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곳을 다녔을 때 그 폐해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한 달 전에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사연을 듣다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그 남편 조남을 여쭤보니까 이 아내분이 그분하고 부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호사한테 정보가 노출이 되죠, 양쪽이. 그래서 너무 많은 변호사를 방문하시는 건 이혼 사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가 이제 마지막 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를,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골랐어요. 일단 이 정도는 믿을만 하겠다. 부족해도 뭐 내 코드에 맞으니까. 그리고 내가 집 가까우니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드나들기 편한 곳 가까우니까 선임을 했어요. 그럼 우리 솔직히 말해봐요. 그 이상 뭐가 궁금할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냥 딱 집어서. 그 다음엔 변호사한테 얼마 줘야 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다 그 말씀을 못 하세요. 못 하는데 변호사들도 그 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얼마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죠. 자, 오늘 제가 드린 정보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 잘 고르기. 첫 번째,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기. 방문해 보았을 때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면 코드에 맞는 변호사 선임하기. 세 번째, 수임료 협의에서 계약 잘 하기입니다. 오늘 드린 정보예요. 대단히 중요한 정보죠.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인생이 달린 소송을 시작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변호사 잘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은 첫날이라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간단히 맛보기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자주 올릴 거고요.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시는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혼 사건 진행할 때 이 부분은 어때요? 이런 건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이런 부분 시원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신의 변호 신윤숙 변호사입니다.